대구광역시는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최적의 사업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민관 공동 SPC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장기적인 고금리로 인한 사업 여건의 악화, 건설 경기의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민간 사업자 공모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민관 공동 SPC 사업 방식 외에 대구시가 공적 자금을 일정 부분 투입하는 방안과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 개발 방식 등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을 비교 검토했습니다. 민관 공동 SPC 개발 방식은 민간 재원 조달과 창의적 개발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사업비 전액 민간 PF 조달로 인해 금융 이자가 14조 8천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46%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로 SPC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며 대구시가 공적 자금을 일정 부분 투입하는 방안은 개정 중인 TK 신공항 특별법의 내용을 선반영하고도 손익분기점 도달을 위해 공적 자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고 대구시 공영개발은 정부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앙정부 협의가 선결돼야 합니다.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재부 시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들이 조금 정치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자실보다는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이 좀 설명하기 용이하게 해서 장소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PPT 화면처럼 그동안의 신공항 건설의 추진 경과,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 경과입니다. 올해 3월 25일 날 처음으로 SPC 민간 참여자 모집 공고를 냈었고 4월 5일 날 총 47개사 건설사로부터 참여 의향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공모의 진도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6월 20일 공모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9월 24일까지 연장하는 재공모안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2일부터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사업 참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고 저희 시와 계속적으로 용역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8월 22일 날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저희 시로 사업 참여 계획서가 아니라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그동안 용역 과정에서 용역사와 저희 시가 함께 검토한 각 사업 방식별 사업 수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까지 검토 추진되어 왔던 대로 민간 공동 SPC 건설 방식으로 이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민간 PF로 조달하는 경우입니다. 분양 수입은 25.2조 원으로 나왔고 총 사업비는 군공항 건설비 종전부지 개발비 이외에 금융 비용이 14.8조 원 들어서 총 사업비가 32.2조 원 해서 전체적인 사업 수지는 7조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분석의 근본 조건은 PF 조달 금리를 7.8%로 적용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조달 금리보다는 약 1% 정도 낮게 설정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금융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46%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사업 구조로 사실상 민간 참여자, 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총 수입 같은 경우에 주거용지 분양 수입이 18.53조 해서 총 25조 2,375원 총 사업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비용이 14.74조 원 발생하여 총 32조 1,891억 원이 됩니다. 해서 사업이익은 마이너스 6조 9,516억입니다. 이 경우 내부 수익률은 6.04%, 사업성 수지가 0.89로
사실상 사업성이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결국 관건이 되는 금융이자를 낮추는 방안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 자금을 8.5조 원을 투입한다는 가정하에 사업성을 보았습니다. 먼저 분양 수입은 27.3조 원으로 앞의 경우보다 2.1조가 증가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현재 지금 특별법 개정안에 그린벨트 내의 사업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35%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어서 통과된다고 봤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 없이 모두 분양으로 전환했을 때의 경우라서 전단보다 2.1조 원 분양 수익이 증가하는 걸로 27.3조 원입니다. 총 사업비의 경우에는 공적 자금이 금리가 3.5%이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9.9조 원으로 전액 민간 PF보다 4조 9천억 원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수지는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은 손익 분기점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민간 참여자가 이 사업에 들어오기에는 여전히 사업성이 불확실한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하더라도 내부 수익률이 7.77%로 할인율에 미치지 못하고 수익성 지수도 0.99로 여전히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공적 자금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그 경우 전체 사업비의 금리가 3.5%로 낮아집니다. 보시다시피 이 경우에는 분양 수입은 전과 동일하게 27.3조 원이고 총 사업비가 금융 비용이 14.8조에서 3.1조로 줄어들어서 총 사업비가 17조 원, 그래서 전체 사업 수지는 10.3조 원 흑자를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적용된 조건은 공자기금 조달금리 3.5%, 그리고 대구시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현재 공공기관 평균 낙찰률 87.13%를 적용해서 총 사업비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세부적인 사업성 수지 분석 결과입니다. 내부 수익률은 10.84%로 할인율을 골치를 떨게 되고 수익성 지수 또한 1.19로 충분한 사업성이 확보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언론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처럼 세 가지 사업 방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첫째,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방식대로 SPC 방식으로 사업비 전액을 민간 PF로 조달할 경우에는 금융비용이 14.8조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6%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두 번째가 저희가 공자기금을 8.5조 원을 투입했을 때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우리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의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공자기금으로 조달했을 때 금융비용이 3.1조 원으로 총 사업비의 18.2%에 불과하고 사업수지는 10.3조 원 흑자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 사업 방식별 장단점과 선결 과제입니다. 첫째, 민간 공동 SPC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민간의 창의성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고 사업비에 대한 대구시 재정의 분담 리스크가 전혀 없이 민간이 사업비 부담을 다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선결 과제가 이번에 민간에서 대우건설큰 소시험에서 제안서에 제출하였다시피 준공적 시 미분양 매입을 대구시가 전부 확약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발채무 보정 행위가 되기 때문에 현행 제도화에서는 대구시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사업 초기에 공공자금을 사업성이 확보될 수준 정도로 투입해달라는 것이고, 또 금융출자자 FI들이 지분을 50% 이상 참여해달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 조건들입니다. 두 번째, SPC 방식에서 공자기금을 8.5조 투입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사업비, 사업성에 대한 리스크를 민간과 대구시가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역시 공자기금 조달을 위해서는 정부 협상과 개정법 선처리 등의 선결 과제가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정개발 방식은 모든 면에서, 사업성 면에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또 신공항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월등하게 좋은 조건입니다라는 선결 과제가 공자기금 투입을 위한 정부 설득과 특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그동안 검토해온 세 가지 사업 방식의 사업성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보도자료 중심으로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그동안 민관 공동 SPC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고금리로 인해서 사업 여건이 최악의 상황에 있고, 두 번째, 건설 자재 급등으로 인해서 건설 경기의 침체, 또 부동산 수장 위축으로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기에는 시장 환경이 최악의 상황에 있는 것은 주제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기금을 일정 부분 투입하는 방안, 또 우리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업별로 장단점이 있고, 또 각 사업 방식별로 선행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이상의 방식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또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 설득을 통해서 올 연말까지는 최적의 사업 방식을 확정해서 당초 계획대로 2030년 신공항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일 9월 24일이 민간 참여자 공모 마감일입니다. 현재까지 대우건설 컨소시엄, 여기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그리고 지역 3사인 서한, 화성, 태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지난 12일 사업 제안서를 대구시에 제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사업 참여 계획서가 아니라 제안서를 제출한 배경은 지금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이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의 금융약정서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민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사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변수들이 특별법에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 참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태이고, 우리 시에 참여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용역 결과와 민간 사업자의 제안서, 또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대구시 직접 수행 방식 등 모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말까지는 최적의 사업 방안을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여러분들 기자 간담회 때도 일정 부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내일 공모 마감일을 앞두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마감일 하루 전이지만 오늘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이제 주신 이 자료를 보면 결국 1번, 2번 안은 불가능한 걸로 보이고 결국 대구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3번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으로 한다는 건 어차피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니까요. 손익분기점을 못 넘으니까. 그렇다면 3번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특별법이라든지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로 그런 3번으로 가기 위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자기금, 그러니까 공적자금관리기금을 우리 대구시가 사업 목적대로 융자를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행안부에서는 지방재정통합관리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 한도를 제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해서 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25%를 넘어가면 주의단체로 지정되고, 부채 비율이 40%를 넘어가면 위기단체로 지정되어서 교부세 등의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6월 말인가요? 우리 주호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특별법 개정안 29조 2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서 투자 심사 면제, 지방채 발행 한도 제외, 재정위기단체 지정 제외 등이 이미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대한 과제는 이 특별법을 통해서 해소가 됩니다. 두 번째, 공자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법상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개정사항이 필요 없습니다. 공자기금은 총괄개정, 융자개정, 차관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융자개정 안에 보면은 사업을 위한 융자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공자기금 융자를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만 결정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행안부와 기재부에 대한 설득 작업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이고, 연말까지 대구시의 모든 시정 역량, 또 대구시 지역 정치권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총 결집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네. 공자기금이라는 게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정부 각종 기금에 그걸 이제 돈을 대주고 뭐 그렇게 하는 정도로 이제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어떤 소시 사업에 융자를 해준다든가 이런 전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네. 세 번째 안으로 한다면은 17조 전액을 다 이제 지원받아야 되는 그런 거죠. 자,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자기금의 경우에 2023년도 공자기금 운영 규모가 총 323조입니다. 그 중에 160조 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처 또는 뭐 주택 채권이라든지 정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160조가 쓰입니다. 나머지 157조 정도는 GTX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필요 사업의 채권 발행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에 쓰인 돈이 2.6조 원입니다. 그 2.6조 원을 가지고 각 지방정부들이 지방채 발행의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구시가 하면은 앞으로 예를 들면 뭐 2조 원씩 6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6년 동안 2조 원 정도의 행안부 실링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전체 323조 기금 중에서 우리 대구시 신공항을 위해서 앞으로 한 6년 정도 매년 2조 원 정도의 실링을 더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20조 규모에서 따지면은 한 1.5% 정도 될까요? 1%도 안 되죠, 그죠? 320조 1%면 3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5, 6년 동안에 전체 국가 기금의 1% 정도를 우리 대구시 실링을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총 17조가 필요한가 말씀하셨는데
참 정확하게 보도자료는 없습니다. 13조가 필요합니다. 공항 건설 단계에서 공항 건설 비용이 10.5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후적지, 종전부지 개발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자까지 해서 13조가 들어가면 종전부지 개발 1차 년도가 넘어가면은 분양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선 분양 수입으로 상환을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공자기금에서 융자해야 할 돈은 13조 원입니다. 13조면은 저희가 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은 5년 거치 10년 분당 상환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납입해야 할 이자와 그 후에 갚아 나가야 할 원금 이자를 다 그때부터는 분양 대금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2038년까지 분양률이 80%가 된다면 100%가 아니고 2038년까지 80%만 분양하면은 전액 상환하고 2039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부의장님, 그 네. 민간 참여자 공모에서 배우건설하고 여기 컨소시엄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했는데 네. 사업 참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약간 설명은 간단히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사업 제안서 제출한 업체들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자격이나 이런 데서 사업 참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건 아닌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사업 참여 계획서라면 저희가 공모지주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세부적인 사업 공정 계획서 그리고 그 공정에 맞는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융기관의 대출 약정서도 들어와야 되고 1차 연도에는 얼마가 대출이 되고 2차 연도 얼마.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런 불확실성들이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이런 법적 제한이 따르는 금융약정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는 공식적인 사업 참여 계획서를 제출이 없었다는 것이고 아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뭐 대우건설이 지금 부정당 업체 기관일 겁니다. 10월 24일까지 저는 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어차피 10월 24일이면은 부정당 업체가 3개월이니까 해소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사업 참여 제안서 제출한 배경과는 무관하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네. 부시장님 YTN의 윤지 기자입니다. 네. 예, 최근에 그 PF 금리가 올라서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는 하는데 왜 이렇게 좋은 방식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플랜 B를 언급하셨었는데요. 위치를 옮기는 거. 그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그럼 처음부터 대구시가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솔직히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부대 양려 사업에 있어서 하나같이 다 이런 민간 공동 SPC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검토 대상이 있지 않았고 또 그때 검토할 당시에는 최초 분석했을 때 금융 비용이 총 12조 원 정도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지나가면은 PF 조달 금리가 한 6%대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미 연준이 지금까지도 금리를 계속 동결해왔고, 그래서 지금도 민간 PF 조달 금리가 여전히 10%대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용역을 통해 다시 회계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는 금융이자가 14조 8천억에 도달을 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플랜 B에 대한 말씀은 이 내용과 좀 다릅니다. 플랜 B는 지금 저희가 사업 구조를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건 별개로 아시다시피 의성에서 요구하는 복합 화물터미널 부지 문제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첫째, 의성과 경북이 요구하는 복수 화물터미널은
사실상 공동합의문의 위배사항입니다. 공동합의문을 보면은 군위에 민간공항시설을 유치한다라고 되어 있고, 의성합의문에 보면은 의성에는 항공물류와 항공정비단지를 유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공항시설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여객터미널과 물류터미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합의문에 없는 요구를 의성과 경북이 해왔던 것이지만은, 물론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10월 달에 대성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의성군, 국방부, 국토부가 합의해서 제2화물탄을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수용한다, 100번 환영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에 합의안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여전히 의성이 요구하는 활주로 서척 부지안은 국방부와 국토부에는 전혀 논의 대상이 못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중차대한 대구 경북의 병렬 사업이 의성이 요구하는 서척 화물터미널 때문에 계속 표류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렇다라면은 아예 공항 위치를 그 당시 이전지 평가 때 이수비로 되었던 군위군 후보면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하시고 있고, 배경은 그런 플랜 B에 대해서 의성이 계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로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전지 자체를 군위국으로 옮겨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의성의 저런 지역적 요구에 끌려가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표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플랜 B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플랜 B에 대해서 특별법의 위치가 지정되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일부에서 주장하시는데, 시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신공항의 위치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이전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것입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군공항, 대구 신공항 특별법에서 다시 한번 다시 말씀드려서 창설 규정이 아니라 확인 규정입니다. 창설 규정이라는 것은 이 법 조문을 통해서 새로운 권리 의무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법적 지위가 발생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공항 특별법에서 위치를 정해놓은 것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서 결정된 것을 확인하는 확인 조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해서 당시 2순위인 군위군 우보민을 옮기나가면 이 조문은 일시적으로 사문화되고 사후에 법 조문을 개정해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군공항,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그는 법 체계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씀이고, 의성이 계속적으로 이 중차된 대구 경북 병렬 사업에 터무니없는 지역 이주의로 이렇게 하면은 플랜 B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철우 도의사님이 이제 SPC 구성할 때 신공항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관련 접근성에 대한 SOC 사업을 주는 조건으로 SPC 구성을 해보느냐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하나고요. 또 여기 보도자료하고 PPT에 나온 사업비가 좀 다른 게 있는데, 그 대구시 공영개발에 나오는 그 보도자료에는 동전부지 사업비가 5조 5천억이 있는데요. PPT에는 3조 4천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뭐가 맞는 건지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거 조금 차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 보도자료에 보시면은 대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 사업비가 절감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보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민간이 할 때하고 대구시 할 때의 차이점 중에, 지방세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재산세가 1조 2천억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할 때는 이 세금이 발생하지만은 우리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면은 종전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이전받을 때 그에 따른 취득세와 관련 세금 1조 2천억 원이
면세가 됩니다. 지방세법상. 그래서 여기서 1조 2천이 가해지고, 두 번째, 민간이 하면은 분양 대행을 하기 때문에 분양 대행 수수료가 8천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 2조 원이 종정부지 개발사에서 줄어드는데 아마 우리가 그 부분을 반영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질문. 아마 이철우 지사님께서 뭐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하셨겠죠. SPC 구성이 어렵다 하니 그러면은 SPC 사업을 하는 민간 사업자한테 공항에 연결되는 철도나 도로를 뭐 패키지로 주면은 사업성이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안타까운 마음이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이나 국가재정법상 불가능합니다. 공항을 짓는다 해서 공항 짓는 사람한테 공항에 연결되는 철도 도로를 다 준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죠. 국가계약법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민간 사업자 우대 조례를 할 때도 그러면은 여기 참여한 사업자한테 대구시 사업 다 주겠다고 하죠.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대 가산점을 준다거나 최대한 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담았지 않습니까? 지금 경북에서 얘기하는 공항 사업자에게 공항 연결, SOC, 철도, 도로 등을 다 주는 패키지 아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행 법률 체계 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검토의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네. 그럼 뭐 여하튼 그 정부랑도 다 협의가 되어서 그런 공적 자금을 받는다고 다 가정하에 네. 그러면 이제 대구시가 이제 시행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구시가 그죠? 대구시는 이미 사업 시행자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가 되고 이제 네. 직접 시행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게 어떤 우리가 무슨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면 뭐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새로운 이제 사업자 실제 시공을 할 사업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저기 대부분들 공사처럼 여기가 그때로 유효한 건지 첫 번째, 공적 자금을 전에 가져와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일단 재정상은 저희가 이미 신공항 건설 기금이라는 기금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과 관련된 공작 이금이라든지 여기서 나온 지출 등은 신공항 건설 기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대구시 일반 회계안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조직은 지금 저희 신공항 건설단이 있고 구적지 개발단이 있습니다. 두 개를 통합하면 지금 현재 인원이 약 75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1차적으로 저희 조직 검토하나는 여기에 한 현원을 20명 정도 보강하고 추가적으로 국토부, 국방부, LH, 한국공항공사로 파견받으면은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인 기반은 다 마련된다고 이미 그 1차적인 조직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그 새로운 이제 시공을 할 기업체 해야 되는데 당연히 대구시가 시행을 하더라도 각 공구별로 그건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을 거칩니다. 각 공구별로 입찰을 거치면 아무래도 뭐 워낙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적어도 10평, 10대 이내 건설사들을 주관사로 해서 각각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서 입찰에 참여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저희가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각 공구별로 시공사가 결정될 것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건설업계의 외부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추진하는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 이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용역까지 진행해준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그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공항을 옮기지 말자는 그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기부대 양령 이게 애초부터 좀 너무 무리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내일까지 사업 계획서가 안 들어오면 기부대 양녀를 전제로 한 공무원특별법에 의해서 이때까지 추진되어 왔던 이 기관들이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을 좀 뺏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과연 공항이 될 거냐 하는 우려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분양 수입을 27.3조로 잡았는데 방금은 뭐 정확하게 계산했겠지만 27조의 분양 수입은 또 나중에 뭐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게 없는지, 그다음에 이 방식은 지금 듣기에는 흑자가 나니까 상당히 좋은 방식 같은데 정말 우리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대구 경북 신공항이 정말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 시장님 한번 기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분양 수입은 민간 건설사에서 사업성을 최단 올려보기 위해서 저희 당초 대구시 계획보다 주거용지를, 저희 당초 계획은 주거용지가 14%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 주거용지를 36%로 올렸습니다.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대구시가 하면은 공공성에 더 우선을 둘 수 있겠죠. 우리 시가 10조 원을 남기고, 이것은 지금 동일한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우리 대구시가 직접 한다라면은 사업성 위주로 이렇게 주거용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없이 당초 대구시가 K2 목적지를 글로벌 수변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던 목표대로 공공성을 강화하면은 적정한 이유를 남기면서도 종전부지를 당초 목표대로 공공성을 극대화한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되는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분양 수입에 대해서 27조 과다한 거 아닌가 하는데, 이 분양 수입은 2033년 미래 가치를 평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성 알파시티라든지 금호 워터폴리스 보면은 분양가가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2023년 작년도 수년제 가치고 2033년 미래 가치를 평가하면 결코 지금 이 분양 수입이 다른 비교 지역과 비교해서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앞서 말씀하신, 저도 압니다. 일부에서는 당초에 K2 이전 얘기 나왔을 때 뭐하러 이전하느냐, 이 가까운데 도심에 공항 두고 군공항만 이전하면 되지 하는 목소리가 있은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민간공항을 두고 군공항만 옮긴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지방정부가 저 전투 비행단에 송을 하고 가져가겠습니까? 두 번째, 이 도심의 동촌에 저 공항을 가지고는 대구시가 이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고려할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 대구시가 정말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공항 사업은 하늘이 무너져도 해야 될 사업. 네. 일단 뭐 더 질문 없으면 아까 공자기금 6년 말씀하셨는데 이자가 전체 3조 원 규모고요. 그러면 6년으로 나누면 1년에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대구시 예산이 한 10조 정도잖아요. 5% 정도 되는데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 말씀 좀 해주시면. 근데 그거는 저희가 공자기금 13조 원을 빌린다는 것은 공항 건설비가 10조 5천억이죠. 이자를 포함해서 빌리는 겁니다. 2031년부터 종전부지에 대한 선분양 분양 수입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13조를 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차입도 없고 이자에 대한 것도 다 분양 수입으로 다 돌려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제가 5년 거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은 이자만 상환하게 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공자기금을 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 일반 회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신공항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신공항 건설기금에서 독립된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SPC 추진 방식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서 대구시가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어떤 방식이 되었던 최적의 방안을 설정해서 2030년 개항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구시는 물론이고 대구 지역, 경북 지역 정치권도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해 주시더라도 이것이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가야 하는 바른 길이라면은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이 한데 모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